한약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들 한가닥. 네, 건강을 위해 한가닥 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의학 바로 알리기 프로젝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금 소프트한 내용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한 번은 고민을 해봤을 만한 내용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 병원들을 잘 다녀도 뭔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것. 한의학에서는 이걸 이제 큰 개념으로 밑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밑병이 정확히 의미가 뭔지, 그리고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또 건강염려증이라 해서 이게 굉장히 심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오늘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정보와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이나 기사에서 보면 이 한의사들이 밑병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거 처음에 밑병이라고 하면 그 무슨 병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많을 것 같은데요. 자, 밑병이 뭔지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려 볼까요? 밑병은 뭐 알다시피 안헬비자, 병병자인데 아직은 병이 아니다 하는 뜻인데, 일본에서 근래 이제 오카모토 유타카라고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킨 의사가 있죠. 이 책을 보면서 내가 많이 느꼈는데 참 좋은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할 말을 했더라고. 진짜 질병과 밑병의 차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질병이 아닌데 질병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고 하면서 깜짝 놀란 거는 병원에 가는 사람들 중에서 무려 90%, 10명 중에 9명은 사실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90%요? 밑병이기 때문에 한의원으로 가야 된다. 이런 뜻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밑병에 대한 의미를 제 나름대로 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자면요. 최종 단계가 질병 단계잖아요. 질병 단계고, 질병이면 무슨 병이라고 진단이 나오겠죠. 그 이전 단계는 증상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잘못된 생활 습관과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사고를 당했다거나 이런 걸 제외하고 평상시 잘못된 생활 환경과 습관이 있는 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경과가 되면 특정한 증상들이 생겨요.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질병 단계라고 보지는 않죠. 여기까지가 밑병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중국에서는 아건강, 일본에서는 밑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증상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그 후엔 질병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밑병 단계에서는 치료하기보다는 이러한 증상들이 왜 생겼지? 라고 하는 자기 고찰, 습관과 환경에 대한 고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필요하다면 적절한 한방약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데, 그래서 저는 시청자분들께서 쉽게 생각하시려면 건강, 질병 상태, 중간 단계잖아요. 불건강 이라고 표현을 하고 설명을 했더니 좀 쉽게 그런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불건강. 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본인의 걸 잘 고찰하고 증상을 잘 찾아서 해결책을 노력하면 다시 건강한 상태로 갈 수 있고, 분명히 그 상태인데 그거를 잘 못 찾고 결국 방치하면 이제 질병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굉장히 이해가 쉽더라고요. 실제로 동의보감을 보더라도 한의학은 그야말로 밑병의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사를 상공과 중공과 하공을 나눴을 때, 상공은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고치는 자고, 중공은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 하공은 이미 질병이 다 온 다음에 치료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왜 상공이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결국 밑병의학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옛날에는 우리가 큰 병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은 시그널, 신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중풍이 오기 전에 머리가 아프고 뒷골이 땡기고 심장이 뻐근하고 답답하고 또 손가락 끝이 저리고 마비되고, 이런 것들로 우리는 중풍이 오는 전구 증상으로 옛날부터 이제 그 시그널을 알고 예방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검사상에 여러 가지 혈압, 당뇨, 고지혈 수치가 일종의 미병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고민이, 옛날에 어떤 자각증상적인 그게 더 중요한 시그널이냐, 혈압, 당뇨, 고지혈 같은 현대의학적 수치가 더 큰 병을 오는데 시그널 역할을 하느냐, 이제 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밑병을 이제 그렇게 현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밑병을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저 뭐냐니까 좋은 말 했는데요. 질병과 미병의 차이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미병이 90%, 어떤 사람은 95%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형당뇨, 고혈압, 당뇨, 고지혈, 통풍, 요통, 변비, 우울증, 불면, 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 그 다음에 정신질환 이런 것들은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뼈가 부러졌다든가 내지는 어떤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염증 통증이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질병이라 그런 거예요. 보이는 상태에서 원인이 있는 상태고 현대인의 95%, 99%는 원인을 몰라요. 그거는 미병입니다. 그런 건 증상을 통해서 체질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하면 얼마든지 몸에 진짜로 좋은 치료는 자연치유력, 내 몸에 있는 자연치유력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99%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증상별로 체질별로 자연치유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의원에 오게 되면 미병을 치료를 너무 잘하는데 이게 어떤 홍보가 안 되기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격하게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상병명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쓸 때 앞에 상세불명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 무시무시한 유방암도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이에요. 유방암이 아니고 결국은 같은 이제 의견을 봤을 때 그런 부분도 미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유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미병의 범위를 좀 넓혀서 보면은 그야말로 진짜 거의 99% 이상이 다 미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확실하게 들긴 듭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이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저희가 미병은 이제 병이 되기 확정되기 전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은 확정된 진단명이잖아요. 요게 좀 헷갈려 하시죠. 그게 확정된 게 아니라 숫자로서 그 사람들이 자리매김한 거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간담 비어다. 이게 우리 용어인데 그 사람들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을 수치로 무조건 잡았기 때문에 원인이 아니에요. 원인이 없잖아요. 혈압 수치가 높다. 그거는 미병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모르는 건 다 미병이에요. 그럼 혈압 수치가 높다. 그 수치를 누가 정했냐고. 사람에 따라 나이에 따라서 늘 이야기해. 고혈압도 200이 정상인 사람이 있고 당도 19, 300이 정상인 사람이 있고 고지혈 1000이 돼도 문제가 없는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란 것은 제약회사나 그게 학자들이 이 정도를 정하자. 연구회에서 아니면 그 위원회에서 정한 수치인데 그거는 병이 아니에요. 그게 증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은 증상, 당이 높은 증상, 지방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종양이 생기고 그 다음에 뇌기능이라든가 신경전달이나 혈관에 좀 문제가 있는 증상, 치매, 잠을 못 자는 증상 이게 다 증상이고 미병이지 이게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병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평생 약을 먹이게 되고 병이란 것은 기간을 폐결해 그건 병이에요. 결핵균에 의해서 감염되게 1년 정도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된다고. 다리가 부러졌다. 그 병이라고. 엑스레이 상에서 한 3개월 하면 되고. 이게 병이지. 그러니까 양방이 너무나 이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한방 영역이 반대로 9대1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인식이 깨지지 않으면은 한의학 자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이해 못하는 국민들이 아쉽고 우리들이 뭐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좀 이렇게 인정을 못 받은 부분도 있지만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안타까운 게 말이에요. 저는 환자를 보면서 느낀 게 당뇨병 1형, 2형 생각보다요 고혈압 그렇게 오래 약 안 먹어도 돼요. 원인을 잡아주면은 어떤 사람은 3주 만에 3개월 만에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관리가 안 되면 또 생겨요. 감기고 평생 잡을 수 있습니까? 평생 가는 거 이게 미병이에요. 그래서 원인을 잡지 않은 상태의 모든 치료는 이거는 미병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 없는 수치를 정해서 내지는 뭐 크기를 정해서 이런 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할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미병하고 건강염려증을 헷갈려 할 수도 있죠? 네네. 근데 이제 미병이라는 것은 큰 병이 오기 위한 일종의 시그널, 그게 증상이 됐든 수치가 됐든 이런 것들은 센스가 둔감한 사람들은 그런 증상이 와도 큰 병이 오려고 하는 증상이 와도 못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도 우리가 흔히 한의원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중풍이 오려면
반드시 그 정구 증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둔감해서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근데 이 정반대가 건강염려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실체가 없고 큰 병으로 가지 않는 건데 너무 센스가 예민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조그만 불편함에 내 정신이 의식이 집중이 되면서 막 스스로 마음의 병을 키우는 이게 이제 미병과 건강염려증의 차이. 건강염려증은 너무 예민한 사람들이 주로 미병을 스스로 만든다. 이제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건강염려증도 광의를 볼 땐 미병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말이 맞는 게 사실은 건강염려증 중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 암이에요. 암. 암은 치료가 잘 되는 분들하고 잘 안 되는 분들하고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맞아요. 치료가 잘 되는 분들은 맞아. 너무 걱정을 안 해요, 스타일이야. 자기 병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고 그냥 즐겁게 살아요. 그런데 이게 안 좋아지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생각이 많아요. 맞아요. 겁이 많고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고. 제가 그래서 저희 암환자들한테 꼭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암을 치료하는 것은 항암제가 아니고 당신의 기세다, 기세.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기세가 어떤가에 따라서 치료가 잘 되고 안 되고 결정되는 것이지 어떠한 암종에 따라서 어떤 항암약을 어떻게 쓰는가가 치료의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반드시 바꿔놓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처음에 입원해가지고 막 우는 분들이 있어요. 성질 내고 짜증 내고 우는 분들 3일 내로 활짝 웃으면서 밝게 이야기할 수 있게 마음을 세워줘야 그래야 그 후부터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주 우리 이 원장 그 말을 100% 동감하는 것이요. 내가 환자를 제일 싫어하는 환자가 어떤 유형이냐.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 뭐 이것 때문에 맛이 어떻게 될지 않을까. 안 된 이야기를 왜 이야기하냐. 오늘 눈 떠 있는 게 감사하고 걸어다니는 게 감사하지. 뭐가 감사하지. 저도 감사해요. 아침에 눈 뜰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눈 못 뜬 사람도 많거든. 걸어다니는 거 감사하고 왜? 못 걸어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 가보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감사해. 그래서 근심 걱정 버리고 건강에 대해서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이기리라. 버티리라. 그 다음 나는 이것을 극복하리라고 하시면은 진짜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게 에너지 의학이에요. 그게 밝혀져서 의학적으로.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라 인체는 99.99%가 에너지 의학, 즉 기의 흐름 내지는 여기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물질에 혈압이 높든 당이 높든 무엇을 매이지 말고 에너지, 마음, 생각, 음식, 스트레스 관리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게 다 미병이에요. 미병. 오지 않은 병을 왜 걱정을 해요? 내일 걱정을 왜 하고 10년 후를 3개월 후를 왜 걱정을 하고 오늘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생각하고 오늘 감사하면 내일은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니 근데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인지를 시켜주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그게 왜 안 되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나을 수 있다고 하는 플랜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은 이게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플랜을 만들어주겠다고 음식이 됐건 약이 됐건 운동이 됐건 습관이 됐건 환경이 됐건 만들어줄 테니까 그 플랜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작정 저희가 마음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한방 의료기관에 오셔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미병 해결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통적으로 한의학에서는 이 심신증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마음에서의 이것들이 다 증상으로 나타나 결국 병으로 간다는 이거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있고 또 각각의 그 원인들에 대해서 또 각각의 치료법과 처치법들이 다 많이 공유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그런 걱정, 근심을 너무 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담당 한의사 선생님과 함께 상의하면서 잘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밑병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여기에 더해서 건강염려증까지 간단하게 근심을 덜어드리는 수다를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박 원장님께서 한번 진백 한번 해주실까요? 오늘 이 주제를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단어가 과요불급입니다. 과요불급. 밑병, 우리가 큰 병이 오기 전에는 항상 시그널이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다양한 자각 증상이 생기는데 이걸 너무 무시해서도 곤란하고 또 너무나 마음속에 또 몸속에 작은 것들을 침소봉대해서 스스로 자꾸 질병을 속에서 키워나가는 이 건강염려증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과유불급, 그러니까 너무 지나쳐도 너무 모자라도 안 되고 나는 어떤 스타일인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큰 병이 안 오게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한 가닥표 건강한 수다를 나눠보았는데요. 저희를 통해서 듣고 싶은 건강한 수다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행복합시다.